남편이 새벽마다 깨서 부엌을 서성이던 모습, 여러분께도 낯설지 않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단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그로 인해 매일 아침이 무겁고 하루가 흐릿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한수진입니다. 50대 중반이지만 불면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함께해 온 시간이 벌써 2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밤만 되면 머리가 더 맑아져요.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질 않아요. 누워있으면 몸은 분명 지쳤는데 마음은 자꾸만 달려갑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알게 됐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한두 번 잠을 설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와 심장, 혈관과 면역까지 서서히 무너뜨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약에만 의존하면 몸은 더 지치고 삶의 리듬은 더 망가진다. 약은 일시적으로 잠을 붙잡아 줄 수 있지만 내 몸이 스스로 잠드는 힘을 키워주지는 못한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건 누구나 겪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줄어든 시간이 건강한 깊은 잠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얕은 잠만 반복되거나 자주 깨는 패턴이 이어질 때입니다. 한밤중에 두세 번씩 깨고 다시 눕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몸은 회복할 틈을 잃습니다. 결국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며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집니다. 이 불면은 심장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불규칙해집니다. 제가 만난 어떤 어르신은 불면으로 몇 년을 고생하다 결국 고혈압이 심해져 약을 3가지나 드시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밤마다 두세 시간밖에 못 자다 뇌졸중을 겪으셨습니다. 불면은 단순히 밤의 문제가 아니라 낮의 건강 그리고 전신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웠는데 오히려 머릿속이 더 바빠지는 순간. 오늘 한 일이 잘못된 건 없나, 내일은 뭘 준비해야 하나 자꾸만 떠올라서 잠이 달아나는 밤. 사실 뇌는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며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불빛, 늦은 시간 카페인, 쌓여있는 긴장감이 뇌를 자꾸 깨웁니다. 그러면 몸은 지쳐 있는데 뇌는 계속 깨어 있는 괴로운 불일치가 생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면을 이기는 첫걸음은 내 뇌와 몸을 다시 잠의 리듬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 리듬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어떤 분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과연 잠이 달라질까? 그런데 실제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작은 변화를 통해 눈에 띄는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면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불면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조금씩 높여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밤에는 방을 어둡게 하는 것, 그리고 베개 가까이에 은은한 향을 두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잘 시간이야. 몸은 그 신호를 반복해서 배우고 드디어 잠드는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첫걸음을 소개하려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단순하지만 확실한 도움을 받았던 방법, 바로 베개 밑에 두는 작은 습관입니다. 아직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실제로 수많은 연구와 사례가 그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불면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이 작은 습관을 통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면증이 단순한 밤의 고통이 아니라는 걸 조금은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짧아지고 깊은 잠이 사라지는 걸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나이를 먹어가며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면이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수면은 뇌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가장 정밀한 치료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쉽게 단잠에 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부터는 수면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깊은 수면 단계로 내려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얕은 수면이 늘어나면서 조금만 소음이 나도 쉽게 깹니다. 게다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내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녁 10시에 누워도 새벽 1시, 2시까지 뒤척이며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3시에 번쩍 눈이 떠져서 다시는 잠들지 못한 채 해가 뜨는 걸 맞이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게 한밤을 새우고 맞이한 아침,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합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작은 일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이런 날이 며칠만 이어져도 삶의 만족감이 크게 떨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불면은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불면이 오래되면 뇌혈관 질환과 심장병의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는 정상 수면을 하는 사람보다 고혈압 발생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며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자는 괴로움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차라리 수면제를 매일 먹으면 되지 않나요? 물론 수면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수면제는 몸을 억지로 재우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자는 것 같아도 깊은 회복 단계에는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더 약하게 만들고 다음날 아침에 더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술에 의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순간적으로 졸음을 유발하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면은 약이나 술이 아니라 내 몸 스스로 회복하는 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일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몸으로 다시 편안한 잠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잠이 들지 않는다고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뇌에 편안한 신호를 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침대와 베개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권했던 아주 단순한 방법 하나로 많은 분들이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베개 밑에 두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부작용 걱정이 적고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약처럼 기절하듯 잠드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뇌와 몸을 진정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게 돕습니다. 이제부터 그 실제 방법과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수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경험하셨던 방법입니다.
바로 베개 밑에 두는 작은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의아해 하시죠. 선생님,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를 느낍니다. 제가 권하는 첫 번째 방법은 라벤더 파우치입니다. 라벤더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아기를 재울 때도 라벤더 향을 활용했고 불안을 달래는 약초로도 쓰였습니다. 라벤더에는 리날롤과 리나릴 아세테이트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코로 들어와 뇌의 편도체와 시상하부에 작용합니다. 이 부위는 긴장과 불안을 조절하는 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은은한 라벤더 향을 맡으면 심장이 차분해지고 몸이 이완되며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라벤더 향을 맡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깊은 수면 단계에 오래 머물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71세 이순자 할머니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며 수면제를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끊으면 하루도 못 주무셨습니다. 제가 라벤더 파우치를 권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뒤척이는 시간이 줄고 한번 잠들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수면제를 거의 끊고 대부분 자연스럽게 주무십니다. 한편 68세 김영수 어르신은 밤마다 2~3시간만 자고 늘 피곤해 하셨습니다. 라벤더 파우치를 권한 지 일주일 만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2~3시간은 더 잘 수 있어요. 정말 꿈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환자분들께는 엄청난 희망이 됩니다. 물론 라벤더가 모든 분들께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향에 민감한 분들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두어 은은하게 향이 퍼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라벤더가 맞지 않는다면 캐모마일 티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캐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뇌를 진정시키고 불안을 완화합니다. 말린 캐모마일 티백을 베개 옆에 두기만 해도 향이 퍼져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쌓이면 뇌가 향을 잠의 신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되면 베개에 머리를 대고 향을 맡는 순간 몸이 스스로 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며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라벤더를 머리맡에 두고 직접 실험해 보았습니다. 첫날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며칠 뒤부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새벽에 덜 깨는 걸 제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2~3번씩 깼는데 라벤더를 둔 날은 한 번만 깨거나 아침까지 쭉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베개 옆에 라벤더 파우치 하나 두어 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라벤더를 구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마트에서 파는 허브 티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은은하고 편안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아침을 달라지게 합니다. 라벤더와 캐모마일 같은 자연요법이 뇌와 몸을 진정시키는데 큰 힘을 준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을 스스로 잠의 모드로 전환시키는 훈련을 더해 보겠습니다. 바로 군인 수면법이라 불리는 호흡과 이완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쟁터 한가운데에서도 몇 분 만에 잠들 수 있도록 고안된 기술입니다. 군인들은 언제 총성이 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체력을 회복해야 했기에 이 수면법을 필수적으로 배웠습니다.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뒤 몸의 위에서 아래까지 순서대로 힘을 풀어주는 겁니다. 먼저 이마에 주름을 펴고 눈꺼풀에 긴장을 놓습니다. 턱을 살짝 벌려 치아가 닿지 않게 하고 어깨를 바닥에 맡깁니다. 가슴과 배의 긴장을 풀고 허리와 엉덩이를 무겁게 내려놓습니다.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차례차례 힘을 빼줍니다. 그리고 호흡법을 함께 씁니다. 코로 4박자 동안 깊게 들이마시고 7박자 동안 숨을 잠시 멈췄다가 8박자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몸이 이제 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저에게 왔던 환자 한 분이 기억납니다. 서울에 사는 66세 남성분이었는데 사업 실패 이후 불면증이 심해져 3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분께 군인 수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20분 넘게 연습해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꾸준히 한 달을 이어가자 5분 안에 잠들 수 있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통했다는 이 방법이 내 집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이 그분께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군인 수면법의 핵심은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서 뇌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내쉬는 숨이 길수록 뇌의 긴장 회로가 꺼지고 부교감 신경이 켜집니다. 그 결과 잡생각이 줄어들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며 수면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침대에 누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풀고 내 7, 8배 호흡 리듬을 반복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일주일만 이어가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40분씩 뒤척이다가 15분 만에 잠드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벤더 향으로 뇌를 진정시키고 군인 수면법으로 몸을 이완하면 잠을 맞이할 준비가 훨씬 빨라집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시너지가 커집니다. 뇌는 향을 통해 편안하다는 신호를 받고 호흡을 통해 실제로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억지로 눈을 감고 버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이 잠의 리듬에 맞춰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머릿속이 복잡해 잠드는 게 두렵다면 오늘 밤부터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반복을 통해 몸이 학습하면 잠들기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잠자리가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훈련이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여러분의 밤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군인 수면법으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완법을 써도 손발이 차갑게 식어 있다면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바로 체온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잠에 들기 위해 중심 체온을 낮추는데 손발로 열을 빼내면서 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이 차갑고 중심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잠드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꼭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족욕입니다. 발목 위까지 오는 대야에 40도 정도의 물을 준비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을 담그는 겁니다. 뜨겁지 않고 따뜻하다 느껴질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이 발끝으로 몰리면서 몸속의 중심 체온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뇌는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분은 늘 발이 시려서 밤마다 양말을 2겹씩 신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잠이 오지 않고 자다가도 금방 깼습니다.
제가 조격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뜨거운 물에 발만 담갔을 뿐인데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오네요. 아침까지 2번밖에 안 깼어요. 이처럼 단순한 습관이 수십 년 불면의 고통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단지 숙면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차가운 발은 심장까지 무리를 주지만 따뜻한 발은 심장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으로 혈액순환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조격이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로 인해 발 감각이 둔한 분들은 물 온도를 반드시 손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조격 후에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발을 잘 닦고 얇은 양말을 신어 열이 급격히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대야에 발을 담그는 것이 번거롭다면 전기찜질기나 온찜질팩을 활용해 발등이나 발바닥을 덮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단,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열에 민감해질 수 있으니 2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남성분은 늘 2~3시간만 자고 아침이면 피곤해 지쳐 계셨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잠이 오려면 1시간씩 뒤척였는데 지금은 15분이면 잠이 와요. 새벽에도 덜 깨고요. 이분은 지금까지도 하루에 1번씩 조격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해보시길 권합니다. 잠자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담가주는 것. 단 10분만 투자해도 뇌와 몸이 동시에 잠의 리듬에 들어갑니다. 라벤더로 향을 통한 안정감을 주고 군인 수면법으로 몸의 긴장을 풀며 발을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조절한다면 3가지 신호가 동시에 뇌에 전달됩니다. 이제는 쉴 시간이다. 이제는 자야 한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밤마다 뒤척이던 시간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을 쓰고 조격을 하고 호흡법을 익혀도 하루하루의 습관이 어긋나 있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약속입니다. 내 몸과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기로 하는 약속. 이 약속을 지킬 때 뇌와 몸은 스스로 잠드는 힘을 회복합니다. 첫째는 아침입니다. 아무리 밤에 잠을 못 잤더라도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늦잠을 자면 뇌의 생체 시계가 혼란을 일으켜 밤에 다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을 10분만 쬐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주어 밤에 깊은 잠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는 저녁의 물과 음식입니다. 잠들기 전 물을 많이 마시면 새벽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깊은 잠이 끊어지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물을 조금만 드시고 밤에는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지고 소화가 오래 걸리는 음식을 늦은 시간에 드시면 위장이 깨어 있어 뇌가 잠을 거부합니다. 가볍게 드시고 소화가 끝난 뒤 눕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전자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그 파란 빛은 뇌를 나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최소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는 조명입니다. 방 안에 불빛이 밝으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하고 꼭 필요한 조명은 노란 빛으로 은은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수면의 질을 크게 달라지게 합니다. 다섯째는 몸의 리듬입니다. 잠들기 전 5분만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천천히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릴렉스되면서 잠들기 쉬워집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지킨다면 뇌와 몸은 점점 일정한 수면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라벤더 향이 나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라고 기억하고, 군인 수면법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따뜻한 발로 체온을 조절하면서 생활 습관까지 함께 맞추면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사라집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방법을 환자분들께 꾸준히 권했고, 수많은 사례에서 큰 변화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수면제를 손에서 놓지 못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보조적으로만 드십니다. 또 어떤 분은 새벽마다 두세 번씩 깨던 패턴이 한 번으로 줄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돌아오는 걸 볼 때마다 저 역시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며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생활 속 환경이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밤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얕은 잠이 깊은 잠으로 바뀌고 새벽에 깨던 패턴이 줄어들며 아침이 가볍고 상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베개염 라벤더나 캐모마일 파우치로 뇌를 진정시키고, 군인 수면법으로 온몸을 이완하며 발을 따뜻하게 해 체온을 조절합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을 일정하게 지켜주면 여러분의 수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평소에 잠들기 전에 쓰는 작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건강한 수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